영상의 개념은 실제의 전경을 광학적 또는 전기적으로 닮은 꼴로 재현한 것입니다. 광학적, 전기적, 전자적 특성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얻어지는 시각적 정보로 재현되는 상을 말합니다. 영상 매체. 초기의 영상은 시각 정보의 의미보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루미에르의 열차의 도착이나 공장의 내부를 표현하는 데 기록 매체의 역할에 그쳤습니다. 스토리의 발달로 영화가 만들어졌으며 전자기술의 발달로 텔레비전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 후 영상 신호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더 밝고 선명해진 화질과 깨끗한 음성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상의 화질이라고 자랑하던 HD TV에서 화질이 4배 이상 더 좋아졌다는 UHD TV까지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피사체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데 피사체가 움직이면 카메라가 따라서 움직이고 카메라로 촬영된 짧고 긴 숏들이 연결돼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여기에도 일정한 문법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위치, 빛의 방향, 색이, 카메라의 위치, 렌즈의 종류, 특수 촬영 장비 등의 사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며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촬영은 대부분 편집을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피사체의 방향과 움직임, 촬영샷, 촬영 위치와 거리, 촬영 방향 등이 영상을 연속해서 연결해서 편집을 완료했을 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도록 스토리 전개에 맞게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영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규칙이 바로 영상 문법입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피사체가 움직이면 카메라는 촬영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카메라의 움직임을 위한 카메라 워킹에는 고정샷부터 시작해서 줌, 팬, 틸트 등이 있습니다. 고정샷은 카메라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초점과 샷을 맞춰 카메라 앵글을 잡은 다음 카메라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촬영하는 것을 말하죠. 잘하시네요. 줌은 카메라의 위치를 고정한 채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렌즈의 초점 거리를 변화시켜 피사체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렌즈의 초점 거리를 길게 조정해서 피사체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을 줌인이라고 하고요. 초점 거리를 짧게 조정해서 피사체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을 줌아웃이라고 합니다. 팬은 뭔지 아시죠? 알죠. 카메라의 위치를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의 헤드만을 좌측, 우측으로 회전하며 촬영하는 것을 팬이라고 하죠. 이제 점점 고수가 되어 가시네요. 그럼 팬을 90도 이상 회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걸어가면서 팬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팬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불안정해서 팬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또 위아래로 흔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걸으면서 촬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엔드 포지션에 맞춰서 몸을 맞추고 일정하게 팬을 해야겠죠. 그렇군요. 그럼 틸트는요? 틸트는 카메라의 높이를 고정하고 렌즈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 움직이는 것을 틸트업,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틸다운이라고 하죠. 붐은 카메라 전체의 높이를 높이거나 낮추어서 촬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카메라의 높이를 높이는 것을 붐업, 높이를 낮추는 것을 붐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리가 있죠. 달리는 카메라가 피사체를 향해서 앞과 뒤로 움직이며 카메라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촬영하는 것으로 카메라가 피사체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을 달리인, 멀어지며 촬영하는 것을 달리아웃 또는 달리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크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피사체를 중심에 두고 카메라 앵글을 유지하면서 원의 모양으로 돌면서 촬영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카메라에 달려있는 라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아크에 있어서 180도로 돈다면 카메라의 라인은 특별히 떼진 않습니다. 물론 조명이나 붐마이크가 보이지 않도록은 설계해야 되겠죠. 만약 카메라가 360도를 넘어서 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는 라인을 모두 제거해야 하고요. 카메라 감독과 그립 팀장만 장비를 운영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숨어야겠죠. 카메라에 걸리기 때문에. 사운드의 경우 카메라 감독이 배우보다 조금 더 로우 레벨로 잡아서 사운드의 위치를 아래에서 위로 잡아주고 조명은 모두 위로 올라가던가 아예 없이 촬영해야 합니다. 피사체의 움직임과 카메라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에 의해서 대본이 나오면 연출자는 대본을 읽으면서 제작할 프로그램의 방향과 목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등을 결정하고 피사체의 움직임을 계획하고 촬영을 위한 카메라의 움직임을 확정합니다. 피사체의 움직임을 보시면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연출자는 세트, 조명, 마이크, 카메라, 앵글 등을 고려해서 피사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장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또 퇴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움직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에서는 세트나 촬영 환경 때문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피사체의 동선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서 피사체의 움직임도 차이가 많은데 드라마는 콘티대로 약속해서 피사체가 움직이지만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는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위치와 속도도 달라지죠. 드라마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연출자가 작성한 대본에 세트의 대략적인 모형과 피사체의 움직임을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리허설을 하면서 피사체의 움직임의 방향과 위치, 속도를 기록하고 촬영에 실수가 없도록 촬영 감독은 대본에 표시해 놓기도 합니다. 교양 프로그램에서의 움직임입니다. 피사체가 처음 등장하는 위치와 착석하는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각 카메라의 위치에서 콘티대로 촬영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예능 프로그램의 움직임입니다.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은 피사체도 많고 움직임도 많아서 피사체의 이름과 위치, 움직임 등을 확인하고 각 카메라의 위치에서 대본대로 촬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사체의 위치와 움직이는 방향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카메라의 위치에서 부여된 임무의 촬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정 피사체를 정확한 샷의 크기로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 워킹을 연습해서 숙달하고요. 움직이는 피사체도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영상과 구도로 따라가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트랙입니다. 페데스탈이나 레일에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쉽게 이동하며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데요. 트라이포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트라이포드의 바퀴를 사용해서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촬영이 가능하지만 흔들림에 유의해야 되겠죠. 아크입니다. 페데스탈에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원형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할 수 있지만 안정된 영상을 위해서는 원형 레일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라이포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트라이포드의 바퀴를 사용해서 원의 모양으로 돌면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흔들림이 많겠죠. 촬영 장소와 프로그램 장르에 따른 각 카메라 위치에서 피사체와 카메라의 동선을 확인하고 촬영 콘티에 맞게 촬영할 수 있으면 카메라 앵글과 피사체의 움직임을 확정하게 됩니다.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스튜디오는 바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페데스탈이나 달리를 사용하는 카메라가 쉽게 이동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트의 배경이 되는 호리전의 경우 넓은 하늘이나 추상적인 공간으로 촬영되도록 흰색의 특수 페인트로 주로 마무리되었는데 잡음이 없는 오디오 픽업을 위해서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는 방음 장치와 반사음을 없애주는 흡입 장치가 설계되어 있죠. 천장에는 세트나 조명기구, 마이크, 스피커, 안테나 등을 고정시킬 수 있는 둥근 쇠파이프로 만든 현가 설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트를 설치하고 조명해서 촬영합니다. 드라마의 경우는 드라마의 스튜디오 제작 방식은 세트와 대도구, 소품 등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출연자와 스텝이 함께 모여서 드라이 리허설을 하며 조명 세팅을 진행하게 되죠.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촬영을 위한 기본적인 카메라 배치도는
왼쪽부터 카메라 1, 2, 3, 1, 2, 3번 카메라의 순서로 위치합니다. 대부분 대각선 방향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카메라 리허설을 통해서 콘티대로 촬영할 수 있도록 피사체와 카메라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촬영합니다. 스튜디오 촬영에서 촬영 순서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콘티 대본을 준비해야 되겠죠. 다음은 출연자를 섭외하고 스튜디오의 세트와 필요한 소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조명과 오디오를 세팅하고요. 그리고 연기자들이 등장해서 드라이 리허설을 하면서 동선과 콘티에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드라이 리허설이 끝나고 카메라 리허설을 하면서 콘티대로 촬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콘티를 수정하거나 출연자의 위치를 수정해서 출연자와 카메라 위치를 최종 확정합니다. 카메라 리허설에서 수정하고 결정한 대로 본 촬영을 시작하게 되죠. 같은 바스샷이라도 카메라 앵글이 다른 두 영상을 편집해서 연결했을 때는 자연스럽지 않고요. 영상이 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두 카메라에서 똑같은 카메라 앵글로 피사체의 크기와 구도를 맞추면서 촬영해야 합니다.